공약 실천서에서 본인은 제20대 총선 경주시 선거구 국회의원에 당선이 된다면 이번 경주신문에 주최한 제20대 국회의원 후보자 정책 토론회에서 발표한 공약을 실천할 것을 써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새누리당 경주시 국회의원 후보 김석규입니다. 저는 어제 24일 새누리당 후보자로서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새누리당 후보로 선택될 수 있도록 그동안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경주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었던 것은 지난 수년간 침체된 경주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경주의 경제발전과 미래를 위해 제대로 똑바로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경주 시민들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공천 경선에서 저와 함께 선정해 주신 모든 후보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 경주는 할 일이 산재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농어촌의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과 보다 많은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누릴 수 있는 재반 여건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환경보건 사업을 비롯한 여러 국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진행되어 경주를 문화융성의 대표도시, 문화특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소중한 문화유산이 불편한 존재가 아니라 위대한 신라의 후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불합리한 법 개정과 각종 규제 철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주에 대한 각별한 예정과 저희 경영 능력에 대한 무한 신뢰가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의 추진은 강력한 집권 여당 새누리당 일꾼이라야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새누리당 후보인 저에게 전폭적인 신뢰와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실 때 누구보다 성공적으로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외교관으로 쌓아온 해외 인적 네트워크와 한국공항공사를 성공적으로 혁신시킨 경영 능력 등 30여 년간 공직 생활을 통해 쌓은 경험과 인맥 모두를 우리 고향 경주의 발전을 위해 쏟아낼 것입니다. 오로지 김석기만이 할 수 있는 공약으로서 해외 관광객을 지금의 10배 이상 유치하고 동경주를 해양복합관광단지로 만들어 천년고도 경주의 위상을 되찾고 청년 일자리 3만 개를 창출하여 인구 유입도 늘리고 농어촌 소득을 높여서 시민 모두가 잘 사는 경주를 만드는 데 혼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시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성원과 지지에 보답하고자 온 힘을 다해 경주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열심히 되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시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올바른 일꾼의 모습으로 대통령을 도와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힘을 보태고 소통과 화합으로 경주의 발전을 이끌어내겠습니다. 경주는 지금 중요한 기로에 있습니다. 다가오는 4.13 총선은 누가 경주의 미래를 변화시킬 적임자인지, 누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도와 민생을 해결할 인물인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저는 정정당당하고 깨끗한 선거로 경주 시민의 올바른 선택을 받겠습니다. 경주 시민 모두가 행복해지고 경주시가 문화융성과 창조경제의 초석이 되어 국가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데 혼신을 다해 일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경주는 분명히 바뀔 것입니다.
활력과 생동감이 넘치는 경주로 바뀔 것입니다. 경주의 새로운 변화, 희망찬 미래를 위해 시민 여러분께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열망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저는 오직 시민 여러분만 보고 뛰고 또 뛰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의 열렬한 지지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를 믿고 끝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지방 분권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1995년도부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지금 20여 년이 지났는데 지금 정부의 중앙집권적 통제 구조가 변하지가 않고 있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이제 8대2로 지금 고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 업무만 지방으로 이렇게 일부 이렇게 이관이 되어 있고 정책 결정이나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중앙이 지금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방자치제가 이제 제대로 진행이 되고 이제 활성화되려면 아무래도 이 재정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이제 대두가 되는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지금 현재 8대2 비율에서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확대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대안을 갖고 계실지 말씀해 주시죠. 저는 현재 중앙정부의 권한이 대폭 지방으로 이양되어야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이 절개서는 말 중에 우문현답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의 답이니까 모든 것이 현장에서 그 답이 찾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민생 현장을 직접 판단하고 있는 지방 정부의 그 권한과 예산을 많이 이양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질적인 지방 분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중앙정부 조직의 대표적인 축소 개편도 필요하고 재정자치, 즉 재정적 분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형식적 배분이 8대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지방교부세 등 형태로 지방에 이전하는 재원이 35%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을 통해서 중앙의 지방정부 통제수단 등의 영역을 제외한 실질적인 재원 배분은 45대 5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재원 35% 중에서 절반가량인 20% 정도를 사주자원으로 전환을 하고 나머지 15%는 현행 이전 재원 그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 되면 국세 지방세 비율이 6대 4로 상향 조정된다는 개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국세 세목 중에서 지역 간 이 세원 분포가 상대적으로 공평한 세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래서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 공유를 통해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보면 지금 수도권과 지방의 이제 문제가 또 한번 생각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KTX라든가 이제 고속도로망 뭐 이런 광역교통망 구축에 따라서 수도권 집중은 더 가속화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그에 따른 이제 지방의 이제 공동화가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수도권 정비법이나 이제 수도권 정비 계획 이런 것들에 의해서 수도권의 집중됨을 억제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에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정치적 세력이 이제 커지다 보니까 수도권 중심으로 이렇게 전부 집중이 되는 정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지방의 공동화를 좀 방지하고 수도권의 이제 억제, 과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좀 어떤 대안을 좀 갖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예. 아까 지금 방금 말씀대로 지방과 이 수도권이 격차는 갈수록 커지는 게 사실이고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인위적으로 행정도시, 육천도시를 만들어서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렇게 이전하기로 하면
제가 생각할 때 근본적인 답은 그 지방이 그 지역만이 할 수 있는 특성화된 발전 전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방이 아니면 안 되는, 예를 들면 경주 같으면 천정고도 이거는 경주 수도권에서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천정고도를 잘 살려서 꾸며서 안 가보면 안 되도록, 세계인들이 안 오면 안 되도록 그렇게 하는 차별화된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하면 오히려 KTX가 생기고 교통환경이 좋아져야만이 내국인들이, 외국인들이 경주에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화된 전략, 이것만이 지방이 살 길이가 있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가해자 중 약 82%가 부모이고 발생 장소 중 약 82%가 피해 아동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일부 부모들의 아동학대가 위험 수위를 넘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러한 아동 피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 아동학대가 이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아동학대 문제, 또 이 학교폭력 문제, 이것이 결국은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어릴 때 인성교육을 제대로 못한 데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릴 때부터 제대로 된 가치관, 인성교육, 이걸 제대로 해야만이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에 따른 결국은 그것도 현장에 있는 교사들에게 모든 권한과 책임을 줘서 그 선생님들이 소신껏 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해주고 그 환경을 만들어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이 대부분 다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부모에 대한, 잘못된 부모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처음 아기를 낳은 어머니나 그 부부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애들을 어떻게 이렇게 다루어야 되고 교육시켜야 된다는 것을. 그런 데 대한 올바른 부모로서의 자세를 교육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피해를 당한 어린애들이 그러기 위해서 관련 법령, 예를 들면 현재 뭐 아동복지법이 있고 또 아동학대처벌법이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이러한 그 부모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부족한 재방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보완적인 법률 제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피해를 당한 어린애들은 이 그 후유증이 아주 심각합니다. 이제 그런 문제를 치유하는 데는 보통 일반 병원에서 그런 것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환경을 만들어서 치료를 제대로 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이 아동보호전문기관, 또 경찰, 검찰, 법원, NGO 등이 정보 공유를 잘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가족 내에서 아동보호자가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는 그 지역별로 법원 주도하에 임시 후견인을 양성 관리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답변됐습니까? 네. 다음 국정연합 세 번째 질문 강철 교수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농업 분야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새 여러 분야가 다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특히 그 농업 분야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제 농수산물 수입 개방까지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6차 산업이다 그래가지고 농촌을 갖다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 정책도 좀 마련하고 있는데 이 어려운 농촌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후보자께서 갖춘 대책이라든지 그리고 6차 산업에 대한 어떤 견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경주의 농업 인구가 15%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농촌에 가서 우리 농업하는 분들 만나보면 참 어렵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땀 흘려 생산한 이 농산물들이 팔기도 어렵고 제값도 제대로 못 받고 그게 이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박근혜 정부에서 이 농업 발전을 위해서
요 6차 산업화 전략을 추진하겠다. 여기서 6차 산업이 이제 만들어가겠습니다.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농촌의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저희 산내에서 이제 곤달비가 많이 납니다. 곤달비든 각종 무공해 농산물들을 이게 농산물은 1차 산업이 되고 가공하면 2차가 됩니다. 또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 체험할 수 있는 농촌 관광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서 그것을 6차 산업으로 이끌어내는 그러한 방법은 반드시 농촌의 경쟁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농촌이 살아나는 방법은 지금 FTX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가 많고 고통이 많습니다만 결국은 이 글로벌 환경 속에서 그 답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공약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우리 농촌에서 생산되는 특히 경주지역의 청정 농산물들 이게 해외에 수출하는 판로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이 지구상에 보면 사실 돈 많은 사람들은 맛있는 거, 안전한 거, 뭐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루트를 못 만들어서 그렇지 실제로 많습니다. 그런 정보를 찾아내서 루트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가 지정 제외를 할 수 있고 또 그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이 가져가고 싶은 것을 우리 농촌에서 만들어서 가공해서 바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결국은 생산된 이 제품이 잘 팔려야 되는데 팔리는 유통 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 그 신문에 소개가 됐습니다만 우리 공영 홈쇼핑 대표를 제가 경주 제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이것은 전국 각지에서 나는 우리 농산물을 TV 채널에서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잘 되면 강원도 충청도에 있는 사람들이 경주에서 나는 좋은 특산물을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팔로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저는 그런 걸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경제민주화에 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대선뿐만 아니라 19대 이번에도 20대 총선도 마찬가지로 경제민주화는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약 700조에 달할 정도로 많은 반면에 이 대기업이 일자리 창출이나 원천 기술 개발 등에 있는 상당히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아마 일자리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 이 중소기업의 경우도 부침이 심해서 고용이 좀 불안정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이러한 대기업의 투자 촉진 방안이 어떤 것이 좀 있는지 아니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어떤 전략과 정책들이 있으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와 맞물려서 국내 경기도 침체 국면에 들어있는데 특히 대기업들이 투자를 거리는 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국제적 불황으로 인한 투자 심리 위축, 또 각종 규제, 노동시장의 경직성,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경제민주화가 배치되는 개념이지만 대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 등이 이런 효과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종 규제 완화와 행정 지원 등으로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비정규직 문제, 공장의 해외 이전 문제 등을 동시에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이 장기적 대안으로서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부분 대기업 하청 형태로 있는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를 점진적으로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많은 경우 하청 기업들이 그 희생으로 인해서 대기업이 높은 수익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의 경영 상태가 열악한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중소기업 직원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지 못하므로 중소기업은 더욱 인력난에 부닥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자원 지원이나 경영 컨설팅, 판로 개척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서 중소벤처기업들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전문계고나
유공계 대학 진학 시에 벤처 학자금을 주어서 벤처기업 취업으로 연계하는 벤처 장학 제도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충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고충입니다. 경제 민주화에 불구하고도 지금 이제 청년 실업이 국가적인 문제가 되는데요. 청년 실업의 증가 원인과 거기에 대한 극복 방안에 대한 해결책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까 실업의 증가 원인을 아까 이 대기업의 투자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가 다 이렇게 원인이 되고 또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는 산업 구조적인 문제 또 노동시장의 유연성계력 이런 게 문제가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뭐 한수원 연관 기업을 데리고 오고 제가 해외 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듭니다만은 우리의 젊은이들이 국내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해외에 눈을 돌려야 됩니다. 해외에 가면 일자리가 사실 많습니다. 우리는 저 개발도상국에 가면 대단히 우수한 인력들이기 때문에 나가면 할 일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정부가 그런 걸 연결시켜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해외에 나가서 자기 뜻을 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외교관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제가 잘 해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청년 실업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사실 경주의 지역 현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근데 일자리 창출 중에서도 지금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경주에 어떤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라고 생각하시며 그리고 또 이러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 대안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양질의 일자리는 우선 계속 지원한 일을 하면서 자기가 만족스러워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전이 있는 그런 기업에서 일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기업이 좋은 일자리인데 지금 경주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결국 양질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 양질의 일자리 3만 개를 만들겠다는 게 제 공약입니다. 우선 뭐 한수원 연관기업이 아직 5천 개 와야 되고 또 관광객을 제가 10배로 해외 관광객을 유치할 때는 거기에 따른 연관 일자리가 생깁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해외에 예를 들면 일본이나 중국에 해외 좋은 기업을 경주에 많이 유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지진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가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난 동일본 대지진 때 95년 거베 대지진 때 각각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6,500명이 죽고 2만 명이 희생을 하는데 일본은 이제 더 큰 지진이 일어나면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도 해제 안전한 곳으로 이전하려는 기업이 진짜 많습니다. 그런 기업을 우리 경주에 맞는 기업을 잘 유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중국도 중소기업이 4,300만 개가 있는데 중국 기업들 중에 한국으로 진출하려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하나의 상품을 만들 때 이것을 중국에서 자기들이 그냥 자기 돈으로 만들어서 수출하면 메이드 인 차이나가 되어서 100원밖에 못 받는데 한국에 와서 똑같은 걸 만들면 메이드 인 코리아가 돼서 200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을 가지고 와서 한국 기업하고 합작해서 만들겠다는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우리 경주로 연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주 특성에 맞는 그런 기업을 유치해 와가지고 거기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일자리가 생겨야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돼야 경주가 잘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우수한 기업을 많이 유치하고 그 다음에 한수원, 제가 얼마 전에 한수원 조직사장들이 좀 만났습니다만 연관기업들 유치한다고 해서 그냥 빨리 유치를 해라. 실제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해외 관광객이 지금 많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연관 일자리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야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 청년 실업 문제를 일자리를 만드는 데 제가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네, 지금 그동안 경주의 지도자들께서 한수원 본사가 오고 그러면 또 거기에 많은 그 연관 기업들이 경주에 따라서 경주에 둥지를 틀게 되고 그럼 경주에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기대가 현재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기대에 못 미칩니다. 후보자께서는 그러한 데 대한 어떤 그 경주 시민들을 실망시키지 않은 그런 대안이 있으십니까? 저는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지금까지 그 일을 해결해내야 될 사람들이 그 역할을 못했다는 데 대한 것은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부가 당시 약속을 했고 정부의 기업이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생기지 않습니까? 다급할 땐 해주겠다 해놓고 급한 문제가 끝나고 나면 그걸 해결 안 해주면 어떠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감이 없는 겁니다. 그걸 반드시 지키도록 하면 되는 것이고 저는 강력하게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기업이 오버했을 때 그 기업에 취업을 하는 것을 반드시 우리 경주의 젊은이들이 할 수 있도록 그 무슨 가점제가 아니고 커트제를 해서 10%는 무조건 경주 사람이 들어간다. 이런 지역 커트제 이런 걸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기업들이 오면 경주시하고 협력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예, 지역 피해는 지역 경제 문제라서요.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 경주는 한 20개나 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인분들이 많이 여기서 일을 하고 계시죠. 하지만 현재 경기가 모두 발언에서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가 많이 침체되고 어렵다 보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 분들이 창업, 폐업 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 많이 처해져 있습니다. 영체 중소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쉽게 돈을 대출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준다든지 그러한 것도 필요합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사람이 많이 오게 해야 됩니다. 사람이 와야 장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시내 나가면 중심상가 재래시장 할 것이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사람을 모아야 됩니다. 제가 뒤에 이 관광 부분에 가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경주의 관광객을 지금보다 몇 배로, 10배로 더 불러와야 돼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충효동 대형마트 입점 추진과 관련해서 좀 입점을 반대하는 재래시장 상인들이나 영세 상인들을 하고 그다음에 입점을 원하는 여러 주민들하고 이 갈등이 좀 심화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이 대형마트 설립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와 현재 한 1000여 명 상인이 시민펀드 조성해서 일부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 땅에 대한 부지 활용 방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도 이제 그 내용은 양측으로부터 다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대단히 좀 어려운 사안 같습니다. 예, 찬반 그러니까 대형마트 입점을 원하는 지역 주민측하고 또 상인측이 각각 일리가 있고 입장이 있다. 절실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어느 편에 서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좀 지금 현재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여기 합리적인 연구가 있어야 되고 시당국과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더 수렴해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해결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2018년 되면 우리 보수철도 개통 이후에 동해남부선하고 중앙선에 대한 철도 부지가 폐철로로 지정이 되는데 이 폐철도가 되게 되면 그 부지를 새롭게 활용할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번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한 보관이 있으신지 말씀을 좀 여쭙겠습니다. 예, 이 문제는 우리 경주시민이 계속 관심 가지고 이렇게 토론회도 하고 해서 이미 많은 의견이 이렇게 수렴되고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많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 자료는 쭉 이렇게 많이 읽어봤습니다만 우선 이 문제는 이제 근본적으로 선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철도 부지 소유가 보니까 철도청이고, 예, 그 다음에 이 유유부지 사용 허가는 또 철도시설공단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한다면 일단 그걸 우리 소유로 가져오든지 어떤 대책이 이제 전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는 이렇게 정부하고 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이 폐철도를 활용해서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으로 활용한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례, 예를 들면 이제 정선에서 하는 뭐 레일바이크다, 또 바다 열차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리도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우리 환경에 맞는 그런 방법을, 이것도 시민들의 좀 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신중한 판단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왕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이제 경주 역사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뭐 여러 차례 선거 때마다 행정복합타운 만든다는 후보자들의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뭐 이번에도 이제 이게 실현이 된다면 경주 역사부지에 대한 발행 방안 이런 것을 모색돼야 될 텐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주십시오. 그 경주시에서도 행정복합타운을 짓는다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는 다 아시는 거고, 제 의견은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주 시내에 반드시 도심지에 랜드마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파리의 에펠탑이나 개선문이나 교토의 교토타워, 이런, 왜 그게 필요하냐 하면 도심에 그런 랜드마크가 있어야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그걸 보기 위해서 도심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야 그 주변이 장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고도 제한이 있지 않느냐. 교토타워가 131m인데 교토도 엄격한 고도 제한이 있습니다. 10m부터 31m까지 6단계 고도 제한이 있는 지역인데, 그럼 어떻게 131m를 만들었느냐. 그것은 이제 중앙우체국을 이전하면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렇게 돼서 나왔는데, 이는 건축물이 아니고 하나의 조형물, 예술품이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131m를 만들었는데, 교토를 살리는데, 도심을 살리는데 굉장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참고 사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이제 그 수도권과 지방의 문제를 했지만, 지방에 이제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상황이 인구 감소거든요. 경주도 마찬가지로 작년 2015년 11월 말 26만 명이 이제 무너졌다고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경주의 그 인구가 왜 이렇게 그 감소하고 있는가, 그 원인은 무엇이고 앞으로 그 인구를 좀 증가시킬 수 있는 어떤 정책적 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가, 후보자님께서 갖고 계신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이 문제는 우선 원인은, 경주의 인구가 줄어드는 원인은 저는 일자리가 없어서 일자리를 구하러 떠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장사가 안 되니까, 살기가 어려우니까 떠나고, 그 다음에 교육 환경이 이제 좀 만족스럽지 못해서 떠나고, 그러한 이유로 해서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대책은, 거기 따른 대책을 다 세우면 인구가 다시 유입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 좋은 일자리는 제가 양질의 일자리 3만 개 공약을 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 모입니다. 그리고 해외 관광객을 저 10배 이상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그 연관 일자리가 실제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든다면, 그 외국인 관광객이 10배도 오면 가이드도 그만큼 많이 필요하고, 통역도 그만큼 필요하고, 통역 가이드를 또 양성해야 되니까 학원들도 생겨야 합니다. 연관된 일자리가 많이 생깁니다. 일자리 기사의 연구가 모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경주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구성하고 있는 그러한 해외 관광객을 10배 이상 모이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실행이 된다면, 또 3만 개 일자리가 생긴다면 인구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좋은 바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기 인구는 감소하는 데 반해서 상대적으로 또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특히 외동이나 이쪽에 중심에서 많이들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에 의한 어떤 경주의 일자리 문제도 경제적인 문제로 이렇게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그 사회적 안전망이 좀 많이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외국인 문제는 사실 이제 좀 잘 살게 되면 선진국으로 갈수록 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와 있고 특히 교육에는 9,200명 정도 통계상으로 그렇게 되고 실제는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지금 많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 대책과 또 범죄든 이런 안전 문제가 생기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도 편하게 잘 살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데리고 왔고 분명히 생산에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 한국은 언어 문제라든지 뭐 법률 상담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최대한 지원해 줘야 되고 범죄 문제는 지금 경찰에서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책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좀 더 신경을 쓰도록 제가 만들어서 외국인으로 의한 그런 불안함이 없도록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저희 지역에서 이 고교 평준화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보자님께서는 이 고교 평준화에 대하여 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뭐라고 뭐 거기에 대하여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평준화 문제에 대한 찬반 의견이 지금 지역 사회 각 학교 등에서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간단히 이렇게 이쪽 저쪽 이렇게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물론 이 경주의 고급 평준화 문제가 지금 사교육 비전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교육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단 교육이라는 것은 병행기제에 정말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미래의 동향을 지니는 이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기회의 분등 문제라고 있습니다. 이 과열 입시 경쟁 방지와 사교육비 감소 더 중요하지만 이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본인에게 맞는 교육 환경을 고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어느 학교에 가든지 좋은 선생님, 좋은 환경 갖춰지고 평준화가 되어서 어디 가도 똑같은 교육을 받아서 다 잘 될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이 하향선 평준화는 되어서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학교들이 학생들에게 좋은 환경과 좋은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골고루 받을 수 있게 그런 환경을 빨리 조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평준화, 비평준화 문제는 시민의 여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우리 시민들이 뜻에 따라서 이 방향이 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제가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제 선거 사무실에 교육자분들을 많이 모았습니다. 여기 교육장을 지내신 분들이 두 분이 오시고 각 학교 교장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교육 문제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이 경주 교육발전협의회라는 것을 제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계 원로나 학부모, 지역 주민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사를 구성해서 경주 교육의 발전과 교육 정책의 수립을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경주 교육의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데 제가 앞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학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경주에 이런 4개 대학이 있지만 실제로 3개 대학은 신입생 충원에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걸로 인하여 지역 경제에 악영향도 크게 미치고 있고요. 후보자께서는 현재 지역 대학의 문제점과 발전에 대한 과제는 무엇이고 현재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방대학이 어려운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지방대학, 특히 지방사립대학의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대학의 현실적 위기는 정원을 채우지 못한다는 것과 또 취업률이 많이 높지 않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이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 여건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특성화 교육을 많이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취업하는 졸업하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많이 제대로 취업이 돼가지고 이 대학의 발전과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합니다. 후보자님께서 답변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방대학의 특성화를 통해서 취업률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극복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돈 아니겠습니까? 재정적인 문제인데 사실상 지방대학하고 수도권 중심의 대학하고의 재정지원 비율이 2016년 3월 대학교육연구소의 발표를 따르면 2.4배에서 한 5.1배까지 차등 지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대학에서 특성화를 하기 위한 재정 확보 방안이 있다면, 좋은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대학 육성 방안의 하나로 이 산학한 공동 출자에서 지역 소재 대학에 그 장학금 형태로 그 어려운 우수 학생들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또 이 대학생들로 하여금 초중고 학생들 중에서 저독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멘토링을 하게 함으로써 이 청소년 문제, 사교육 문제, 대학생 장학 지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기업들이 지역 출신 인력 채용 시에는 그만큼 세제 혜택을 주는 등으로 해서 대학은 지역 기업의 우수한 인재를 소개하고 또 재교육을 통해서 기업에 필요한 인재로 전문화시킴으로써 기업에게는 부인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지역민의 유지율을 줄임으로써 장기적인 도시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게 하고 이를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후보자께서는 선거 주요 캐치프레이스를 천정고도 경주의 부활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부합되는 주요한 사업이 신라환경 핵심 유적 복원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 사업은 장기적인 사업인데 차기 정권에서도 계속 지속돼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 그리고 우리가 여기 특별법도 만들려고 그랬는데 지금 못 만들었거든요. 이번 그게 폐기가 됐는데 그래서 이 특별법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좀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그 신라환경 복원 정비 사업은 2025년까지 9,450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에 대통령께서 월성 현장 방문을 해서 이게 탄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 정부 내에서 확실한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제 예산이 제일 중요한데 신라환경 복원 정비에 관한 예산이 국무총리 훈령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문화재청의 총액 예산으로 살려있기 때문에 매년 예산 집행이 상당히 어려움이 따른다고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사업을 독립해서 하는 예산 편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 저는 이것은 꼭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주의 문제는 경주시나 경상북도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나서서 해결해야 될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는 그런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 정부에서 그 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거기에 온 힘을 기울여서 앞장서야 된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보건 문제를 해결하는 이 담당 기관이 현재는 이제 환경사업단에서 이걸 취급하고 있는데 아예 이 차제에 우리 문화재청, 경주지청을 설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신라천년의 고도를 다시 부활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경중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꼭 이걸 모두가 힘을 합쳐서 국회의원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라 시장, 국회의원 모두가 나서서 전 국회의원을 설득시키고 정부의 모든 부처를 다 설득시키고 이래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이고 제가 앞장을 세웠습니다. 지난 과거에도 보면은 경주만을 위한 특별법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그 충청도나 뭐 우리 전라도 같은 타 지역에서 영남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다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의 것만 갖고 당위성을 주장해서는 참 이게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뭐 좀 다른 비책이 좀 있으신지. 방금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경주는 그런 공주나 부유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비교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경주를 대표하는 경주 시민을 대표하는 그 책임자는 어떻게든지 국회에 가서 당당하게 이 문제를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인식을 시켜야 됩니다. 저는 충분히 모두가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경주를 부정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 정부도 충분히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얼마나 그 의지가 있느냐, 신념을 가지고 하느냐, 얼마나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하느냐,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느냐, 여기에 따라 다릅니다. 원전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그 24개의 원전이 가동 중이고 앞으로도 추가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수명이 끝난 원전에 대하여 그 재가동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후보자님께서는 이 원전 지역에 현 우리 원전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원전 정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원전은 총 24기를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세계 5위의 원전 강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30년까지 10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할 예정인 것으로 이 새로운 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또 수명이 끝난 원전의 문제는 결국 경제성과 안전성 이 두 가지 양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기본적으로 저는 경제적 측면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안전성의 문제가 담보하지 않으면 그건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명 연장 문제는 현지 주민과 발전소 관계자 그리고 연장을 반대하는 사회단체 관계자 입회하에 안전성을 정확하게 이 검사를 해서 그것이 안전이 담보된다는 전제하에서 수명 연장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일본에 있으면서 그 동일본 대지진에 제가 직접 경험했고 후쿠시마 그 사고 사실 현장 가까이까지 제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와 관련해서 그 우리 원자력 발전소 그 주변 주민의 안전과 권익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저는 꼭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자력 관련 법안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은 이 법률들은 원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핵연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원전 사업자 선정 심사를 어떻게 하냐 이런 문제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원전 주변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나 오염 가능성에 대한 점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책 이런 데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주지역 주민의 안전과 권익을 위한 특별법을 저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반드시 이것을 성사시켜서 원전은 꼭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안전이라는 그런 인식을 모두가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패상 유치로 저희들이 많은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었는데 현재 한 10년이 지나도록 한 50에서 60%밖에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특히 뭐 신라환경 핵심 유적 보건과 뭐 보도 사업하고 이래 좀 중복되는 사업으로
뭐 그 실제적으로 지원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되고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방패장 유치 지원 사업 추진이 미흡한 이 원인이 무엇인지와 그 대책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패장을 유치할 때 사실 우리 경주 시민들은 절실한 마음으로 그 유치가 위험 부담을 안고 받아들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태권도 공원을 유치하려고 했다가 우선도 경마장을 유치하려다가 실패했고 뭔가는 돌파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방패장이라도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래서 89%가 89.5%가 찬성을 해서 받았는데 정부가 거기에 대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간의 노력이 부족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반드시 힘을 합해서 정부가 약속을 지키도록 반드시 이행을 하도록 그것은 다음에 정부의 다른 정책을 위해서라도 꼭 그것을 약속을 지키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저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제가 그 일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2030년에 우리 도시의 종합적 발전 방향이 되는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고 공청회도 거쳤습니다. 후보자께서 여러 번의 말씀을 거쳐서 우리 도시의 미래상이 해당되는 인구 문제나 일자리 문제, 또는 도시의 정체성 문제는 잘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령 이제 2030년 되면 도시가 급격히 빠르게 변화되기 때문에 경주시의 도시 변화에 대해서 어떤 분야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것인지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가령 이제 산업 구조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 도시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부품 공장의 주력 사업인데 이게 이제 미래 첨단 산업 때문에 전기 자동차라든가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이 곧 등장하거든요. 이럴 때 이 산업 구조 변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도시 종합적 발전 방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뭔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경주는 이제 좋은 기업도 이렇게 많이 당연히 유치해서 일자리 만들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주는 천년고도잖아요. 이 지구상에 천년고도가 몇 안 되지 않습니까? 이의 장점을 제대로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미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주는 역시 친환경 에너지 도시다. 가장 깨끗하고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주에 제가 해외 관광객 열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거 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매년 1,500만의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하는데 경주는 많이 안 옵니다. 안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80%가 인천공항에 내립니다. 경주까지 오기가 멀고 불편합니다. 오게 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경주 인근 가까이 있는 국제공항에 바로 직항 노선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바로 거기 내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에 내리는 사람들을 국내선으로 포항공항으로 실어 날라서 경주까지 안내하면 인천공항에 내려서 1시간이면 경주에 오릅니다. 접근 항공교통 이걸 잘 활용하면 지금보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이 부분은 아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나의 개별 질문에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별 질문도 3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도시 미래상이나 그걸 어떻게 역할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천년고도를 살리려면 더 많이 꾸며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불국사 첨성대 석굴암 안압지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경주는 서초지라는 도시라고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은 많습니다. 신라환경보건 빨리 하고 랜드마크도 만들고 보면 하루 만에 못 보도록 다음날 3일째, 4일째 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볼거리가 있어야 잠을 자는 거죠. 교토 사람들이 건방진 얘기합니다. 다 보려면 3년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볼거리를 더 만들어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그런 천년고도를 만들어서 제가 이태리 로마처럼 교토처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 가면 그 사람들은 조상을 잘 만나서 편하게 앉아서 돈 벌고 잘 살지 않습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그런 경주를 물려줘야 된다. 그게 우리 경주의 미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도시개발의 문제인데요. 지난 10년간 고속철도 하천리 역세권은 지금 현재 개발계획만 수립해놓고 있고
그 SPC 태영을 중심으로 경북도 경주시가 특정 목적 법인만 설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제 이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림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아마 이런 노력들 좀 하셔야 될 텐데 뭐 인근 울산 역세권에는 롯데 백화점이 들어오게 되고 이런 민자 유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경주 역세권 개발에도 이런 민자 유치 방안이 좀 있으신지 어떤 보관이 있으신지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역세권 개발도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역세권이 개발되면 되려면 주변 교통 접근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 인근의 양성자 가속기 관련 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일반 산업단지 조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자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 신경주 역세권 개발 지구를 현재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투자 선도 시범지구로 선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 보충 질문 강철 교수님 하시랍니까? 네, 예. 지난 지금 방금 김경대 교수가 공청회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공청회상에서 제기된 게 뭐냐면은 경주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도시계획은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다지 그렇게 뭐 좋은 그 도시계획이 안 나온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구도시에 도시재생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그래서 이러한 구도시를 뭐 이런 도시재생사업도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도시를 활성화시키고 구도시 사는 사람들한테 좀 더 잘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라든지 뭐 그 지원책 같은 거는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는 아마 경주시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 재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재원은 뭐 일반 예산으로는 사실 어려운 문제가 많은데 반드시 우리 경주를 문화특별시로 지정이 되도록 그런 노력을 모두가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관광특구 내지 문화특별시 이렇게 만들어서 이 경주를 대한민국이 보살펴야 될 도시로 만들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받아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아마 후보자께서 이제 경주신문과 인터뷰에서 이제 경주가 가지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로 지도층의 갈등으로 인해서 갈라진 이 시민들의 분열된 마음이라고 지적하신 적이 있습니다. 뭐 그 원인은 무엇이고 또 당선이 되신다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또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 화합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화합 없이는 일이 잘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공항공사 갔을 때 우리 민주노총 소속의 공항공사 노조가 저를 극렬 이제 반대했습니다. 취임을 반대했는데 나중에는 제가 퇴임할 때는 가지 말라고 저를 붙잡았습니다. 이제 그것은 제가 이 노조하고 소통을 열심히 했고 서로 화합하고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갔기 때문에 노조가 저를 적극적으로 도와줬습니다. 제가 그 힘으로 공항공사를 혁신하고 성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주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도시입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화합인데 경주는 오랜 기간 동안에 화합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 국회의원이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고 그 피해가 모든 시민들에게 돌아갔다. 이런 평가가 많다고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갈등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 시민의 대표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주게 된다면 저는 우리 경주시장님하고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동기가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마음이 아주 잘 맞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찰떡궁합입니다. 그래서 시장하고 힘을 합쳐서 그야말로 국회의원이 해야 될 최고 목표는
경주를 발전시키고 경주 시민 잘 살게 하는 거니까 오로지 그것만 생각하면서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경주에 처음 왔을 때는 기자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경주의 국회의원의 덕목이 뭐냐,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왔기를 제가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경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그 책임감이 있고 그 책임감이 근거한 의지와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만 제가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는 소통 화합하는 능력을 많이 뛰어나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경주가 모두 소통 화합하고 한대로 힘을 모아서 경주의 발전을 향해서 나가면 우리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을 강태호 교수님 주시겠습니다. 이제 후보자께서는 아까도 이제 줄곧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게 앞으로 국회에 진출하게 된다 그러면 경주를 위해서 해외 관광객을 10배 유치해서 경주를 일본의 교토나 이탈리아 로마처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경주가 의외로 그렇게 국제적인 인지도가 높지가 않고 또 해외 관광객들이 와서 경주에 크게 편리성이라든지 관광의 어떤 그 매력성 같은 걸 갖다가 많이 못 느끼고 합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현재 경주에 외국인 관광객이 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런 정말 10배 유치를 위해서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주에 외국인이 많이 오지 않는 이유는 오기가 불편합니다. 인천공항에 내려서 경주까지 오면 너무 멉니다. 왔다 가는 데만 하루 걸립니다. 그래서 인근 김해공항이나 대구국제공항으로 바로 올 수 있도록 직항로를 만들면 됩니다. 금년 중에 아마 김해에서 미국, 유럽 중동노선이 생길 것입니다. 금년 중에. 그럼 그 사람들이 인천에 경유하면 또 바로 경주까지 올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사람들은 국내선으로 포항공항으로 이동을 시켜서 경주로 완전히 쉽게 올 수 있습니다. 경주와 교토를 한 대로 세트로 묶습니다. 양국의 천연고도를 세트로 묶어서 경주 본 사람들은 교토 보내주고 교토 본 사람은 경주를 데리고 옵니다. 교토는 6천만 명이 방문하는 것입니다. 많이 이렇게 경주로 유인의 열수가 있습니다. 제가 포항공항의 이름을 경주 포항공항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세계인들이 경주를 쉽게 알고 찾아올 수 있도록 포항공항에 가서 오는 게 아니라 경주 포항공항에 가서 올 수 있도록 그리고 간포항과 이번에 교토항 천연고도 100km 연결할 겁니다. 무모대항 수중동 일대를 완전히 성역화 사업을 해서 거기에 정말 좋은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무모대항은 위대한 왕입니다. 삼국을 통일하기도 했지만은 내가 죽어서 내가 바다의 용이 되어서 신라를 죽게 지냈습니다. 보통 제왕이 죽으면 무덤을 크게 만듭니다. 국민들 고생시키고 많은 돈을 들여서. 무모대왕님은 화장해서 바다에 뿌려라. 내가 신라를 지키겠다. 이런 훌륭한 정신을 가진 대왕은 동서고금을 통틀 수 없습니다. 좋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이때 세계인들을 불러서 우리 신라의 정신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무모대왕 수중동까지 용의 다리를 만듭니다. 그 다리 위에서 수중동을 직접 보고 다리 위에 수중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재현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다리 끝 용머리에서 간포 동해의 아름다운 일출을 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년 1월 1일 일출을 강원도 경포대 가서 보는 게 아니라 통일의 성지 거기 와서 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경주, 시내 볼거리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야 됩니다. 그리고 교통환경이 좋아지면 많은 사람들이 경주로 몰려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경주의 발전 내용 중에서 나이스 사는 게 있습니다. 지금 세계 대회를 회의를 경주에 유치한다 그러면 유럽, 미국에서 난색을 표합니다. 경주까지 어떻게 가느냐 이거예요. 근데 쉽게 오도록 만들어주면 경주에 안 올 이유가 없습니다. 천연고도 이 아름다운 천연의 자원입니다. 그래서 나이스 산행이 앞으로 많이 발전할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예, 잘 들었습니다. 개별 질문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기호 교수입니다. 후보자께서 이제 모두 발언과 이제 공약에서 이렇게 보면은 농축
수산물의 이제 해외 수출로 농축산 어민들의 이제 소득을 지금 올리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현재 해외로 수출되고 있는 경주지역 농축산수산물은 어떤 것이 있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해외 수출되는 농산물은 우리 현국의 배, 또 양남의 파프리카, 또 근천의 버섯 이런 것이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이 또 축산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제가 경주의 한우, 우리가 한우의 투수가 전국에서 제일 많지 않습니까? 이 한우를 서울의 신세계백화점에 납품이 되도록 제가 이렇게 연결하고 있어요. 금년에 아마 출성 물량부터 들어갑니다, 직접. 그래서 이 축산인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어저께는 공영 홈쇼핑 대표가 제 사무실에 찾아와서 경주의 농산물, 특산물들을 이렇게 만약 거기 넣으면 전국에 소개가 되니까 경주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뭔지를, 품목이 뭔지를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유통 혁신을 통해서 우리 농가를 살려주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경주의 한우가 신세계백화점에 들어가는 데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기반으로서 해외 수출할 수 있는 판로를 길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경주 한우의 예를 들면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주 한우는 맛이 있습니다. 일본 고베 와규보다 맛이 더 있습니다. 근데 가격은 현저히 낮습니다. 이게 경쟁력입니다. 이걸 세계에 알려서 판로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세계에 돈 많은 사람들은 예를 들면 중국의 부자가 5%가 6,500만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까지는 안전한 식품 좋은 걸 먹기 위해서 일본을 많이 두드렸습니다. 일본에서 갖다 먹고 했어요. 그러나 지금 후쿠시마 이후에 방사능 오염 때문에 일본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 쪽으로 당겨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먹고 싶어 하는 것, 필요한 것을 우리가 직영 재배도 할 수 있고 여기서 가공해서 갖다 주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글로벌 시대에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우리 농업의 문제도 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외교관을 했고 글로벌 공기업의 CEO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네트워크 또 그러한 이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농가 소득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는데 제가 역할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냥 일본이니까 오늘 제가 이 장시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두서없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고 제가 공약으로 제시하는 내용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정치인들에 대해서 대단히 불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씀을 이제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번 선거는 무엇보다도 깨끗한 선거가 되기로 합니다. 그걸 학색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또 준법, 페어플레이 이러한 선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경주를 발전시키고 경주 시민이 잘 살게 하는 것이 우리 목표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서 경주 시민을 잘 살게 만들겠다. 이런 정책, 공약 이걸 제시해서 우리 경주 시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아야만이 우리 경주가 발전할 수 있다. 이번 선거는 정말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주가 계속 침체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정말 발전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냐, 중요한 기로에 있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잘 생각하셔서 선택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정말 저 김석기는 우리 시민만 바라보고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회의원 후보자 정책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어주신 새누리당 교연권 김석기 후보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수고해주신 패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